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제64회 허영강 해인의 조화 5부 과거로 본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영강 해인의 조화 편에서는 제1편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척주동해송에 대해서는 지난 허영강 TV 14회에서 18회까지 연속으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개략적인 면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과거 빙하 시대가 끝나고 건조했던 무렵에 이 지금 서해 바다 이쪽이 지금 육지화가 돼 있죠. 과거는 서해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현해탄이 이렇게 육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가 안류선 열도서부터 쭉 밑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이 동해 바다는 그야말로 바다가 아니고 하나의 큰 호수, 여기서 보면 무조무속으로 호위대택이라고 했죠. 서해 바다가 없고 이 동해 바다는 그냥 호수 모양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무속으로 호위대택이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비는 이것이 이제 동해비의 내용인데요. 이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그 성목지차요 비누지궁 일본 무동 교인 지진 등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주역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이고 이걸 별자리를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백사빈이라고 하면 복희대왕이 주역을 쓰신 복희대왕이 그 우리 인류의 맏형으로서 큰 손님으로 맞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척주 동해성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 동해 바다가 이렇게 그 큰 호수였었는지는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미수공께서 이 내용을 쓰시는 바람에 제가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번에 방송을 했던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20년도에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 쓰나미가 막 들어와서 이 도로를 삼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쓰나미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일본 동해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맹길었죠. 이것이 그 쓰나미의 큰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미수공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솥단지를 가지고 그 삼척 옆에 있는 큰 산 거기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동해안 쪽에 큰 지진이 생기고 큰 쓰나미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또 어떤 고초를 겪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피라미드의 비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0일의 방송 때 제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이 피라미드는 이 바둑판의 원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판은 중국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바둑판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민족만이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도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답을 내놓게 될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 피라미드의 그 이러한 그 수리적인 원칙인데요. 이게 천지인으로 돼 있죠. 이러한 수리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한민족이 이 피라미드 자체를 발명한 거죠. 예, 발명을 해서 그 우리가 저 서역에다가 이걸 전파해 준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금도 불가사의죠. 이거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불가사의인데 이것을 앞으로 이 답을 들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고 또 중국 시안에 있는 피라미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는 또 이렇게 형태가 좀 다릅니다. 남미에 있는 피라미드의 형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라미드의 각 층마다 이러한 그 구분을 나눈 일이 있었고 또 안에 구조는 또 이렇게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이제 이 피라미드의 내부 비밀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인 그 현재의 비행기는 음속의 개념인 마하라는 것은 불교 용어로서 무한, 무량의 뜻을 가지고 있고 마하로 비행하는 그 이러한 그 발전을 이룩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이 우리가 음속까지 돌파한 이런 도약을 이뤄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행은 마하가 아닌 아하라는 광속 개념의 광속으로 비행선이 비행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은 마하는 음속의 개념이고 아하라는 말은 광속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아하라는 개념이 어디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앞으로 아하가 광속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광속 이상으로 비행을 하려면 현대의 과학기술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 엔진이라는 것이 이 원리가 바로 이 상학과 반발 이런 신개념을 가지고 이 자력으로서 비행하는 이런 비행선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것으로서 광속 이상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속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속으로 날아도 수십억 광년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광속 이상 날지 않으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우주를 정복한다는 그런 개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행체 그 현 시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과학 기술인 이
광속 이상을 음속을 돌파한 이런 마의 시대를 열었다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시대에는 이러한 비행선이 광속을 돌파해서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우주과학정역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자전원과 유무기 합성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는 현재의 경제의 체제로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금 또는 다이아몬드 등의 귀하고 구하기 어려워 값이 비싸고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일부 재력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조화도 시대에는 전능경제 체제의 지원 아래 유기물과 무기물을 그리고 원자의 전환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금과 다이아몬드를 쉽게 제작하여 가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과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는 실현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화도 시대로서 제세이와 광제창생, 물리와 화학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얘기와 이러한 시대는 홍익인간 이념, 즉 모두가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홍익인간 이념과 전능경제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자유경제체제나 저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체제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자유경제 체제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전능경제 체제에서만이 이러한 그 과학 문명의 그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능경제 체제를 실시하여야만 원자전환과 유무기 합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이러한 과학기술들, 우리 앞으로 이러한 과학자들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체 노병균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 우주선이 광속 이상을 날게 되면 이렇게 무체 노병균, 그 광속 이상으로 딱 넘어가면 그땐 사람이 숨도 안 쉬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까무러치듯이 그냥 무아의 경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전혀 죽지도 살지도 않고 이렇게 최면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수십억만 광년을 날아도 그 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은하계 밖에는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우주점정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인간이 광속 이상으로 비행하게 되면 역수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잠자게 되는 걸 역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수현상이 일어나서 늙지도 죽지도 않고 무체 노병균 상태가 된다고 하셨다. 인간이 우주 여행의 허허 공로라는 무로를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수일, 수십일, 수개월, 수년, 수십년,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 그 이상 계수 불축년 쉬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세월, 계수 불축광년, 무중력, 무병, 무체노병균 이렇게
늙지도 않고 그냥 죽은 듯 살아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걸 무체의 노병균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늙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서 나를 수 있고 일을 하게 되므로 자연 또는 목적을 이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우주 스테이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 인류가 그 멀지 않은 시대에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전에 방송했던 내용을 축약해서 그 앞으로 가해갈 길을 축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허영강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